여기 집값도 굉장히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많이 집값은 올랐어요. 분양 받을 때 한 44억 정도였었고 지금은 너무 말도 안 되는 금액이라서 제가 알기로는 한 120억 정도. 120억. 집이 그럼 여기 몇 평인 거예요? 75평. 루진 엄마 갔다 와도 돼요? 홍보 한번 해주세요. 집에서 나오자마자 길이 막히네요. 지금 이 건물 가치도 수백억이라고 들었는데 어느 정도 가치인 건가요? 들어가 원가는 500억 정도. 이 건물 짓는데 네. 아, 의사 선생님들이 이렇게 출근해서 그냥 가운 입으면 끝이네요. 맞아요. 이러면 끝입니다. 유로 국화를 찍어서 국민병원에서 마시고 클리니컬 인포메이션 땡땡 RLQ 페인 보더라인 사이즈 오브 어펜딕스 가라고 0.8cm 오늘 없나요? 쉬는 날 없어요. 쉬는 날이 없은 지는 거의 7개월 됐고 그래도 조금 나아진 거예요. 그전엔 진짜 16시간 가량 일했어요. 집에서 잠만 자고 나왔었어요. 아기를 일주일간 못 본 적도 있었어요. 너무 바빠서요. 어떻게 보면 사람과 사람이 맞닥뜨리는 일이다 보니까 사람한테 상처받는 일도 있고 내가 상처를 주는 일도 있고 내가 한 일 때문에 후회되는 그런 순간들도 남고 그래서 화려하고 너무 보람차고 아름다운 직업만은 아니다. 모든 직업처럼 힘든 점, 어려운 점, 후회되는 점, 속상한 점, 욕 나오는 점 다 있다. 책임감과 죄책감이 왔다 갔다 하는 네. 직업이네요. 어떻게 보면. 엄마 좀 쓰게 해주세요. 쭉쭉 쭉쭉. 됐어. 아이고 잘하네. 따끔. 이모 안녕히 주무셨으니까 해야지. 만두 삼각도 어디 갔어? 몇 시에 일어나신 거예요? 6시 한 반쯤? 그러면 아기 육아도 하시고 일도 하시고 병행하시는 거네요. 네. 유진 몇 살이에요? 2살이에요. 맞아요. 원장님 실례지만 나이가 89년생이요. 이제 89년생이 원장 선생님 소리 듣는 나이네요. 네. 유진이 몇 개 나와 먹을 거야? 5개밖에 안 먹어? 진짜? 10개. 출근은 몇 시에 하시는 거예요? 요즘에는 좀 때에 따라 다른데 일이 좀 밀려있을 때는 훨씬 더 일찍 가기도 해요. 어제는 한 6시쯤 가서 유진이 일어나는 거 못 보고 갔었어요. 새벽 6시에요? 네. 그리고 세수를 병원에서 하고. 지금 병원 원장님이신 거잖아요. 병원에는 직원분들도 출근해 있는 거예요? 저희가 8시부터 9시까지 하거든요. 각 부서마다 출근하는 시간대가 달라요. 영상의학과를 메인으로 하다 보니까 총은 한 8시 반 이 정도에 도착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영상의학 가면 어떤 건가요? 영상의학과는 CT, MRI를 판독하고 진단을 하는 거예요. 질병을 찾고 내과 의사들, 외과 의사들, 정형외과 의사들이 어떻게 치료를 하면 될지 디렉션을 주는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암이 있다던가 이런 걸 찾아내는 거네요. 맞아요. 그러면 원장 선생님이라고 하셨는데 20살 때부터 대학 생활하고 의사 생활을 한 나이인 거죠? 네, 맞아요. 저는 재수도 안 하고 남들이 할 때 다 같이 했어서 11년 후에 전문의가 됐고 개원을 예전에는 40대 중반에 하는 트렌드였는데 요즘엔 좀 워낙 빨리 해서 아, 지금 개원하신 원장님인 네, 맞아요. 아, 보통 의대를 졸업하고 전문의를 따면 세 가지 진로를 선택을 해요. 대학을 나눌 것인지, 공직을 할 것인지, 개원을 할 것인지. 의대가 6년이거든요. 의사국가고시를 쳐서 합격을 해야지 의사 면허증이 나오는 거고 그때부터 인턴이 되는 거예요? 네, 의사긴 한데 일반인 거죠. 1년 동안 인턴이라는 개념이 병원에 의사가 필요하되 전문적인 지식까지는 요구하지 않는 그런 술기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하면서 여러 과들을 경험을 하는 거예요. 정형외과, 산부인과, 외과, 피부과, 성형외과 이런 과들을 경험을 하고 내 적성을 찾아가는 그런 식이기도 해요, 인턴이. 내가 어느 과가 네, 맞는지를 네. 이미 거기서 체크하는 거네요? 네, 맞아요. 적성 검사네요? 맞아요. 그걸 다 돌고 난 다음에 어떤 네. 과를 선택을 할지 연말에 결정을 하고 인턴 시험을 치고 결정을 받죠. 그러면 인턴으로서 1년 하시고 네. 영상의학과를 네, 선택하신 네, 거네요? 맞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4년 동안 수련 기간을 밟아요.
그걸 레지던트라고 하나요? 네, 레지던트라고. 아, 수련이, 레지던트, 전공이 다 같은 말이에요. 4년 동안의 레지던트 기간을 마치고 네. 개원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보통은 바로 개원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고, 왜냐면 아무리 네. 공부를 많이 했고 대학에서 많이 배웠다 하더라도 이건 경험이거든요. 종합병원 이런 데서 공직이 생활을 하죠. 레지던트가 끝나면 보통 공급받는 의사가 된 뒤에 개원을 할지 계속 공직으로 남을지를 결정하는 거네요. 맞아요. 저는 봉지기도 해봤고 교수도 해봤고 대학병원 봉지기가 사실은 교수죠. 처음에 저는 사실 교수를 하고 싶었었어요. 왜냐하면 영상의학과는 진단을 해야 되다 보니까 많은 임상 정보를 통합해서 영상을 보고 질병을 진단을 내리고 수술 디렉션, 치료 디렉션을 내려줘야 돼서 공부를 많이 하는 엄마 거예요. 다시 다 씹었어요? 원장님은 교수님까지 하시다가 지금 개원하신 거예요? 네, 맞아요. 아, 엄마 또 사주세요. 알았어요. 오늘 휴먼스토리 이렇게 출연하셨는데 어떤 얘기를 좀 많이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제 인생에서 95%는 병원이고 5%가 아기예요. 물론 병원이 조금 더 자리 잡히면 아기 포션이 더 커지겠죠. 그래서 저는 의사로서의 원정을 알리고 싶기도 했지만 이렇게 밸런스를 맞추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아. 육아하는 워킹맘으로서. 어찌됐건 내가 시간이 별로 없는데 오롯이 내 시간은 모두 애기한테 쓰고 싶은 게 사실 엄마들의 생각일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른 일하시는 엄마들과 공감대를 하고 위로도 하고 남편들한테 좀 이렇게 힘들다 얘기도 하고 그런 걸 좀 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런 것도 시청자분들은 좀 궁금할 것 같아요. 의사의 삶은 되게 화려할 것 같다라고 생각도 많이 할 것 같기도 해요. 저희 병원 직원이 23명이거든요. 제가 제일 불쌍함의 아이콘이에요. 원장님은 병원에서 항상 제일 일찍 나왔다가 제일 늦게 퇴근하고 토일 요일 쉬는 시간 없이 일하고 주말에도요? 네, 주말에도 일하고 다른 분들은 다 공직이들이시잖아요. 그러면 근로기준법에는 맞춰야 되잖아요. 점심 휴게 시간은 꼭 보장을 해줘야 되니까 1시간씩 다 쉬고 오세요. 근데 저는 일단은 제가 없으면 안 돌아가는 면이 많다 보니까 밥 먹는 시간이 따로 없죠. 지금 오픈한 지도 얼마 안 됐고. 우진 한 숟가락 남았어요. 우진. 애기가 좀 사고를 저지르는 우진이 뭐해요? 거기서 뭐 씻고 있어요? 책을 씻으면 어떡해요? 안돼! 지치졌어요. 지지해뒀다고 책을 씻으면 어떡해요? 이거 책 이거 닦아주세요. 내려오세요. 코딱지 책 닦아줘야겠다. 치료해줘야겠다. 그러면 남편분은 주무시는 거예요? 남편분은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저희 남편은 일단 회사를 다니고 부업으로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예, 예. 열정으로 치면 유튜브 열정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유명한 유튜버 분이신데 그 회사를 운영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직장인. 제조업 음, 쪽에 있었습니다. 아, 이쪽 집은 이사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5년 가까이 분양하자마자 바로 들어와가지고 여기 집값도 굉장히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많이 집값은 올랐어요. 5년 받을 때 한 44억 정도였었고 지금은 너무 말도 안 되는 금액이라서 제가 알기로는 한 120억 정도. 120억. 이제 마지막이다. 끝. 그럼 의사가 교수님, 봉직이, 그다음에 개원한 원장님. 근데 제가 알기로는 봉직이 의사님들이 페이드는 훨씬 세다고 들었는데 맞아요. 교수님들은 정말 명예 하나를 하시는 만큼 일도 힘들고 또 요즘에는 의정사태 이후로 전공의들이 없으니까 진짜 일 힘들게 오거든요. 근데 월급은 봉직이 한 3분의 2도 안 되는 교수님이. 네. 그럼 원장님은 교수님 원래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명예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겸사겸사 나를 얘기해주는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네. 내가 실력이 있다고 해서 나 이거 잘 봐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근데 내가 여기 출신이야 내가 여기 이러면은 시작 얘기가 편하고 그런 것들이 개원을 했을 때도 어느 정도 파지티브인 면도 있고 그리고 사실 저는 원래부터 교수를 하고 싶기도 했었어요. 교수라는 그 타이틀이 개원했을 때나 누구한테 얘기할 때 되게 좋다라는 거네요. 네. 사실은 명예적인 면도 저는 크다고 생각해요. 근데 요즘에는 그게 많이 퇴색되고 있긴 하죠. 워낙 모든 직업군 선택을 이제 경제 논리로 하잖아요. 제가 학생 때만 해도 나 흉부외과 가고 싶어. 가슴 뛰는 것 같아. 막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지금은 무조건 군대는 개원 잘 되는 아니면 편한 거. 말이 몰리겠네요. 그래서 피부과, 성형외과, 영상외과, 재활의학과, 정신과 이런 과들이 많이 몰리는 이유가 산부인과처럼 응급콜도 없고 수술하는 과, 외과 이런 과들은 소송에 대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 소송 리스크에 대한 두려움이 정말 의사들이 크거든요. 많은 분들이 그만큼 벌었으면 그 정도 리스크는 감당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네. 그런데 되게 범생이처럼 평생을 살아오던
의사들이 경찰서에 불려다니면서 나는 그냥 평상시와 같은 진료를 했을 뿐인데 그렇게 불려다니면 진료 안 하고 싶다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루틴 엄마 갔다 와도 돼요? 홍보 한번 해주세요. 집이 그럼 여기 몇 평인 거예요? 75평. 엄마 이제 가야 돼요. 근데 엉덩이에 뭐가 나온 것 같은데? 응아 있어요? 이걸로. 아이고, 엄마를 예쁘게 해놓네. 이샤. 우리 엄마 갔다 올게. 한발 에너지 파워 해줘야지. 네, 파워. 병원까지는 얼마나 걸려요? 30분? 근데 조금 늦으면 조금 더 돼가지고. 아, 한 층에 한 집밖에 없네요. 네, 맞아요. 집에서 나오자마자 길이 막히네요. 그럼 오늘 이렇게 출근하시면은 보통 몇 시에 퇴근하시는 거예요? 일찍 갈 때는 한 6시 10분, 20분, 늦게 갈 때는 12시에 갈 때도 있고. 근데 요즘에는 네. 애기가 엄마랑 계속 자려고 해가지고 어제처럼 막 6시에 가서 일 좀 하고 계속 바뀌는 것 같아요. 애기의 패턴에 따라서. 의사 일은 어떤 일이 좀 많이 밀려 있는 건가요? 어떤 환자 때문인 건가요? 아니면 저희 병원이 검진도 하고 외래도 하고 하는데 외래는 바로 당일 바로바로 판독을 해줘야 돼요. 검진이나 이런 것들은 한꺼번에 검사를 많이 찍고 하니까 건강검진 받는 네, 곳이 맞아요. 여기예요? 네, 맞아요. 검진하면 복부 CT 찍고 뭐 머리 네, 맞아요, 찍고 맞아요. 하잖아요. 그런 것들 다 영상의학과에서 판독을 해야 되니까 바쁘겠네요, 그래서 그러면. 너무 아파요. 보통 일반 검진센터나 이런 데는 판독하는 사람이 그걸 판독을 넣으면 그걸 코드화해서 소견이 다 나가요, 그냥. 자동화 네, 시켰다는 맞아요, 거네요? 맞아요. 근데 저는 직접 다 제가 소견을 쓰거든요. 손수. 그래서 더 오래 걸려요. 그럼 오늘은 출근하시면 네. 어떤 일부터 하시는 거예요? 일단은 오늘 프리미엄 환자분이 한 분 계셔서 그분 검사 잘 진행되고 있는지 체크업 먼저 하고 체크업. 네. 네. 아 약간 제가 막 다 영어를 써서 하는 게 아니 근데 네. 체크업 이런 건 사실 확인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괜히 모르겠어요. 저도 그냥 그리고 영어가 나오다가 표준어 나오다가 좀 급할 땐 사투리도 나오시네요. 근데 궁금한 게 원장 선생님께서 개원하기 전에 가장 수입이 컸을 때가 좀 궁금해요. 의사들의 수입이 궁금할 것 같거든요. 사실은 저희 과가 조금 수입이 높은 편이에요. 최근 10년간은 모든 의사들이 다 진단을 영상의학 툴로 해요. 예전에는 맹장염 수술하기 전에 그냥 딱 눌렀을 때 아프네? 여기 그럼 맹장염이겠구나. 그냥 느낌으로 다 들어갔었어요. 옛날에는 네. 그러면 맹장이 아닌데도 맹장이라고 오진할 경우가 할 수도 많았겠네요. 있었죠. 충분히 그랬죠. 옛날에 의사들의 감이 더 중요했네요. 네, 윗세대 선배 의사 선생님들은 청진 이런 걸 진짜 잘하세요. 요즘에는 다 에비던스 베이스다 보니까 에스빌런스 베이스 아, 뭐라고요? 에비던스 베이스 증거 임각, 증거 입각에 의해서 진료를 하고 수술 치료를 하다 보니까 영상의학에 대한 의존도가 엄청 커졌죠. 이제는 모든 것들이 영상의학과에 의해서 진단을 내리기 때문에 맞아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되게 되는 중요한 거네요. 역할이 서비스 파트긴 하지만 중요한 역할이 됐고 그렇다 보니까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숫자는 별로 없는데 영상의학 검사는 폭주를 하고 저희 나라는 또 특히 검진 시장이 특화됐잖아요. 영상 검사가 너무 많은데 이거를 판독할 의사는 많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수요와 공급적인 측면에서 저희 과는 좀 페이가 센 편이에요. 봉직이 때는 연봉이 2억 후반대였고요. 그러면 한 2,500? 거기서 세금을 떼야 되니까 1,800 좀 안 되는. 네 월급인 거예요. 그럼 원장님은 처음에는 봉직일을 하시다가 교수님으로 네. 하시다가 개원하신. 네 맞아요. 봉직이 생활은 많이는 안 했어요. 1년 정도 잠깐 하다가 경험을 더 쌓고 더 해야겠다 싶어서 다시 들어가면 돼요. 제가 또 검진 센터를 하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시스템도 익혀야 되고 했어서 큰 대학병원에 교수 생활을 하려고 들어갔었죠. 한번 다시 정리해보면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의과대학에서 6년을 다니고 졸업을 해야 된다고 하셨고요. 졸업하면 의사 국가고시를 치고 그걸 합격을 해야 인턴 생활을 하는 것까지가 7년이 넘네요. 그러면 인턴 생활이 마무리가 되면 레지던트 생활을 4년 해야 된다고 하셨죠. 총 11년을 해야 그러면 전문의가 되는 네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너무 많이 받는 거 아니야 생각하는데 4, 5년 만에 돈을 벌기 시작하잖아요. 물론 그렇죠. 레전트 할 때 돈을 벌긴 버는데 거의 최저 시급도 안 되는 돈을 받고 일을
일을 하니까. 진짜로요? 네. 그럼 어쨌든 11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야 내가 봉직이를 할 건지 개월을 할 건지 교수를 할 건지를 결정할 수 있는 거네요. 네, 맞아요. 그러면 개월을 해서 손님이 없으면 페이닥터가 나을 수도 있겠네요. 훨씬 낫죠. 지금 저희 PA 선생님들이 총 3분 계시거든요. 다 저보다 잘 벌어요. 아 진짜로요? 다 저보다 훨씬 잘 벌어요. 처음부터 저보다 훨씬 잘 벌었고. 지금 병원 이름이 뭔가요? 메디원 영상의학과 내과 의원 및 검진센터입니다. 메디원 영상내과 의원 및 메딕 뭐라고요? 메디원 영상의학과 내과 의원 및 검진센터. 메디원 영상내과 의과 지금 원장님 병원에는 의사 선생님 분들이 몇 분 정도 계시는 건가요? 저까지 포함해서 4분 계세요. 소화기 내과 선생님은 2분 계시고 가정의학과 1분, 영상의학과 저. 그러면은 한 직업을 16년? 17년 이렇게 하셨잖아요. 가장 힘들었던 때는 어떤 때인가요? 제일 힘들었었던 때는 아무래도 인턴 때랑 국가고시 치는 본과 4학년 때. 국가고시가 사실은 합격률이 한 93%, 92%이 정도 하거든요. 근데 오. 괜히 너무 불안한 거예요. 되게 열심히 공부하느라고 수명을 깎아가면서 그때 공부를 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또 욕심이 많다 보니까 영상의학과를 처음부터 가고 싶었었어요. 공부 잘하는 애들이 다 선택을 하는 과다 보니까 아, 공부 또 잘하셨나 보네요, 원장님도. 못하진 않아요. 근데 의사가 되면 명예도 있고 부도 따른다라는 생각으로 네네.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실제로 의사가 되면 부가 많이 따르나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굶어 죽지는 않으니까 자격증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경제적 지대를 만들어주잖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먹고는 잘 살겠지. 그 정도로의 하방선은 탄탄하게 만들어주는 직업이 의사고, 그래서 의대 열풍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모든 직업들이 다 무한 경쟁으로 가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이센스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보장되는 게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경제적 안정성을 좀 주는 것 같아요. 근데 의사를 환자분들이 선택하실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떤 의사분들을 선택해야 된다 뭐 이런 게 또 좀 있나요? 꼼꼼하게 봐줄 사람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일상생활로 의사를 만날 때는 소소한 것들이잖아요. 그럴 때는 너무 큰 대학병원에서만 찾으러 가시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대학병원에서는 너무 중한 환자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내 뒤에 엄청 큰 심장질환 환자가 있어요. 근데 나는 그냥 심장이 조금 두근거려서 갔어요. 어떤 사람을 중점적으로 더 신경을 써서 더 열심히 보실 것 더 같아요. 위태로운 사람한테 그쵸. 가겠죠. 아, 정말 위급하지 않은 네. 이상은 그럴 필요가 없다. 네, 근데 내가 만약 췌장암 말기다. 그러면은 명의를 찾아가시는 게 맞죠. 왜냐면 치료 성과가 의사에게 달려있는 그런 질환들을 만약 내가 가지고 있고 내 가족이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명의를 찾고 주변에 수소문을 해서 어떻게든 더 좋은 진료를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 게 맞죠. 하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나를 더 잘 케어를 해줄 수 있는 사람한테 찾아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다 도착한 거예요? 네. 그러면 개원한 지 6개월 됐다고 했는데 이 건물도 지은 지 얼마 안 됐겠네요. 이 건물도 7개월 됐죠. 가족법인에서 만든 네. 병원이라고 들었는데 원장님이 동수 설계하셨다고 네, 들었거든요. 맞아요. 제가 더 설계했어요. 처음에는 건물에 대해서 잘 모를 텐데 공부를 하신 거예요? 공부도 많이 하고 시행착오도 많이 하고 중간에 막 한 번씩 뒤엎기도 하고 제가 잘 모르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영상의학과다 보니까 CT/MR 이런 것들이 전력 소모가 커요. 근데 전기 용량이 커지면 상주 안전관리자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관리비가 훨씬 높아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면서 시행착오를 다 겪은 거예요. 네네네. 지금 이 건물 가치도 수백억이라고 들었는데 어느 정도 가치인 건가요? 들어가 원가는 500억 정도 돼요. 이 건물 짓는데 네. 저희 친오빠세요. 친오빠요? 네. 오빠분도 그러면 의사 네. 친오빠분은 어떤 과인가요? 소화기 래이 대자 계시게 저희 직원분이 우와 먹을 걸 주고 가셨네? 의사 선생님들이 이렇게 출근해서 그냥 가운 입으면 끝이네요. 맞아요. 이러면 끝입니다. 선생님은 실례지만 나이가 나이는 8, 8년. 한 살 차이시네요. 네. 혹시 그러면 원장님의 부모님도 의사분이신 건가요? 아빠가 아니라 의사예요? 네. 그럼 보통 부모님 의사신 분들은 자녀분들도 의사를 되게 원하나요? 좀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가 의사인데 개원이세요. 되게 힘드세요. 왜냐면 개원하시고 거의 한 10년간은 일만 계속 하시고 휴가도 못 가시고. 보통 의사분들이 그런가요? 보통 개원하시면은 거의 다 그래요. 저도 올해는 아예 여행 갈 생각도 없고. 네. 팟스트로 김승묘 앞에 한 1cm 되거든요. 그러니까 CT 찍으셨어요? 네. 그래서 보람차기도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좀 너무 힘들어 보였었어요. 아버님 일하시는 게 네, 그래서 나는 정말 의사를 안 해야겠다 생각을 해서 저는 원래 문과를 했었어요. 어느 순간 내가 그렇게 똑똑하지 않구나, 경제적 지대가 있는 의사를 하는 게 더 낫겠다, 고등학교 때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고2 때 전과를 했었어요.
지금 어떤 거 보시는 거예요? 지금은 오른쪽 아랫배 통증으로 오신 분인데 빙장염 초기이네요. 이게 영상의학 하고 있는 일인 거네요. 맞아요. 아, 지금 진단을 내리는 건가요? 네. 요즘에는 다 너무 툴들이 좋아져서 직접 손으로 치지도 않아도 돼요. 클리니컬 인포메이션 땡땡 RLQ 페인 줄 바꾸고 보더라인 사이즈 오브 어펜딕스 가려고 0.8cm. 말로 그냥 다 적어버리네요. 네, 이렇게 말로 그냥 다 적어. 원래는 그럼 이거 영어로 다 쳤던가요? 네, 맞아요. 요즘엔 되게 좋아졌죠. 영어도 잘해야 되네요. 이게 사실 영어라기보다 의학 용어들이죠. 오히려 한국어로 말하는 게 더 어려워요. 저는 그래서 설명할 때 영어로 막 설명하려다가 이게 뭐였더라? 이게 한국말로 뭐였더라? 그래서 영어로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네요. 네네. 선생님들이. 원장님은 11년 생활 거치고 개원하셨잖아요. 의사라는 직업이 해보니까 어떠신지. 사실은 힘들기는 엄청 힘든 것 같아요. 애기 엄마다 보니까 육아랑 병행하기가 힘든 점이 커요. 특히 개원하니까 저는 이렇게 진단하고 환자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이런 일을 하는 데만 익숙하던 사람인데 개원을 하면 경영을 해야 되잖아요. 직원분들의 고충도 다 들어야 되고 그걸 또 조율을 해줘야 되는 조율자적인 역할도 해야 되고 인사관리도 해야 되고 숫자 관리도 해야 되고 진료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삶 자체가 할 일이 더 많아졌네요. 네, 의사로서의 삶은 지금까지는 감사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내가 내 일만 열심히 하면 개인을 넘어서 사회한테도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사실 너무 얼리 컨디션이라서 사실은 좀 애매해요. 앞배를 안 주기에도 근데 티 포션이 너무 안. 근데 이게 원래 아펜딕스 사이티스가 원래는 티 포션부터 두꺼워져 있었는데 이게 중간부터 두꺼워져 있잖아요. 사이즈가 한 9mm 정도 되고 그러면 친오빠분은 원장님한테 모르는 걸 물어보기도 하나요? 전문이 다르니까 저는 약이나 내시경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의사들은 너무 분과화돼 있기 때문에 서로 또 물어보는 상황이 많네요. 다 서로 물어봐요. 아무튼 지금 다 썼어요.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왜 웃으시는 거예요? 항상 진료과 의사들은 뭔가 디시전을 딱 해주길 바라는데 이건 애매하다, 이건 아닐 것 같다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애매하게 쓰면 어떡하냐, 기냐 아니냐를 해줘야 되는데 사실은 의학은 항상 애매합니다. 동생분이 의사 됐을 때 좀 어떤 마음이었나요? 보통 의대 합격하면 다 의사가 되니까 의사는 될 거는 알고 있었고 열심히 해서 막 영상의학과 가고 자랑이었어요. 영상의학과가 의사들의 의사라고 하거든요. 아 진짜로요? 네, 왜냐면 환자 직접 보는 과가 아니고 다른 학과들의 의뢰를 받아서 영상의학과가 의사들의 의사라고 하시던데 이유가 있나요? 진단을 내리다 보니까 의심을 하는 임상의사, 내과의사, 외과의사 이런 사람들이 이거 진단이 뭐야 물어보는 과가 저희 과인 거죠. 이거 같은데? 이거 맞아?가 되는 거네요. 네. 그럼 그거 맞아. 그거인 것 같아. 그걸 확률이 몇 %야. 이런 것들을 저희가 영상을 보고 진단을 내려주는 거고 어떻게 보면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보통 영상의학과가 일반 환자분들한테는 낯선 과인 게 저희는 항상 모니터 뒤에서 이렇게 진단만 하고 의사들과 소통만 하다 보니까 잘 모르세요. 내과 의사들이 다 CT 보고 결정 내린 줄 아는데 아닙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 물어본 것들이 많다는 거네요. 맞아요. 저희는 그것만을 위해서 특화됐기 때문에 대신 치료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모르죠. 그럼 실제로 지금부터 그럼 진료 시작인 거네요? 네, 맞아요. 아 여기서 그럼 처음부터 일지 상하시를 이렇게 몇 번 도와주셔야 돼요. 제가 지금 바로 내려갈게요. 네. 전쟁이에요. 지금 어떤 것 때문에 좀 급한 거예요? 지금 프리미엄 환자분이 기다리고 계세요. 프리미엄? 네, 비싼 검진 하시고. 이쪽으로 한번 보실게요. 혈액 검사하고 혈관 점프 CT 검사할 거예요. 그럼 밑에는 검진하는 장소고 여기는 진료 보는 장소고 외래를 계속 보시다가 검진도 봐야 되고 네네 맞아요. 혼자 그걸 다 하시니까 지금 네. 네.
이게 병원을 차리는 사업 하시는 건데 의사 선생님으로서의 역할을 또 해야 되니까 보통 일이 아니네요. 의사 선생님들은 그러면 주말 같을 때 쉬나요? 요즘에는 다 네. 워라밸을 워낙 중요시하니까 대부분은 다 수요일 오후 오프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좀 규모가 크고 대체 인력이 있을 때 아예 아. 병원은 문을 닫을 수가 없으니까. 근데 저는 일단 영상의학과가 저 한 명밖에 없으니까 아, 내과 원장님들이야 두 분 계시니까 왔다 갔다 네. 쉬시는데 그럼 원장님은요? 저는 없나요? 쉬는 날 없어요. 쉬는 날이 없은 지는 거의 7개월 됐고 그래도 조금 나아진 거예요. 그전엔 진짜 16시간 가량 일했어요. 집에서 잠만 자고 나왔었어요. 아기를 일주일간 못 본 적도 있었어요. 너무 바빠서요. 유로 컷을 찍어서 국민병원에서 봤어요. 아, 환자분이 어떻게 찍어달라고 하고 와가지고 제가 이걸 오더를 내줘야 돼서 업도멘 소노 템플릿 1번 지우고 마일드 패티 리버. 그러면 16시간씩 일했을 때는 이 병원을 짓기 전이네요. 아니요, 이 병원 지을 때 네. 초기에는 모든 걸 하나하나 제가 다 세팅을 해야 되니까 진짜 힘들었어요. 그럼 병원들도 매출이 안 나와서 문 닫는 병원도 있나요? 있죠. 요즘에 폐업률도 되게 커요. 빚이 일단만 저희 병원만 해도 30억 정도 있어요. 기계 대출이랑 리스값을 빚으로 쳤을 때. 기계 대출. 네네. 저것도 다 뒤에 이거는 기업은행 거 붙어 있어요. 지금 저런 기계들이 몇십억씩 하는 거예요? 아 얘는 1억 정도 하고요. 네. MRI가 27억, CT가 10억 정도 하니까. 근데 그거 다 갚으려면 엄청 오래 걸리지 않나요? 개원하신 거 후회는 안 해보셨어요? 후회를 할 새도 없었어요 사실은. 정신이 아예 오로지 병원으로만 가 있으니까 감정을 느낄 겨를이 없이 그냥 막 하루하루 전쟁처럼 지나가고 집에 가면 또 애기랑 조금이라도 그쵸. 시간 더 보내려고 하고 자고 또 아침 자영업자분들도 애기 볼 시간 많이 없거든요, 사실. 그쵸. 의사분들도 그렇네요. 저도 자영업자니까 사실 자영업자 사는 게 비슷하죠. 내 가게면 내가 일단 문을 닫을 수가 없으니까. 지금 어떤 거 보고 계시는 거예요? 흉부 촬영 CT 판독하고 있어요. 기침하신 환자분이 폐렴이나 다른 기관지염 있는지 촬영을 하신 분인데 지금 판독하려고. 클리니컬 인포메이션 땡땡 커프 콤마 여기서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C1렙이라서 카로티드 도안 조금 더 한번 찍어볼까? 여기 일단 카로티드가 이게 27억짜리. 네. 저 뒤에 스티커 붙어 있어요. 이건 기업은행 거. 그럼 여기 선생님은 방사선 선생님, 저희 팀장님. 방사선사. 그럼 이거에 전공이 따로 있는 건가요? 네. 아, 그래서 이걸 다 볼 줄 아시는 거구나. 이거 저 못 찍어요. 다 같이 일하는 거. 지금 그러면 못 하시는데 왜 오신 거예요? 디자인하려고. 아, 디자인 하려고? 그게 이렇게 찍어보자. 아, 이렇게 찍어보자. 아, 지금 그럼 방사선과 선생님하고는 어떤 식으로 보기 쉽게 네, 찍게끔 네. 조율을 하는 거네요. 네네. 어디까지가 필요하다 내가 볼 때. 아, 그러면 어디 아프신 분들이나 어디가 아픈 것 같은 사람들이 좋은 병원에 가기를 원하잖아요. 아까 전에 이제 말씀하시기를 너무 대학병원 쪽으로만 가지는 말아라 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어떤 병원에 좀 찾아가는 게 좋은 선택일까요? 일단은 저는 의사로서의 피크는 30대 후반에서 50대 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너무 미숙하진 않대. 의사결정을 할 때 경험이 풍부하지 않으면은 미숙하게 진단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경험이 축적이 되려면 한 10년간은 봐야 돼요. 의학은 정말 트렌드가 많이 바뀌거든요. 계속 공부를 할 수 있는 그 나이 때 의사를 일단은 찾으시는 게 제일 직관적인 방법일 것 같긴 해요. 제일 총명한 나이에 전성기 의사를 찾아가라. 네. 많은 경험을 했다고 해서 마냥 좋다라는 건 아니다. 맞아요. 왜냐면 트렌드는 계속 바뀌기 때문이다.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박주원 원장님 좋은 의사를 찾아가기 위한 팁. 어쨌든 의사는 임상 경험이 있어야 되니까 검사를 해야 된다든지 뭐 이런 거를 본인을 네. 할 때 뭐 때문에 해야 된다 이런 거를 잘 설명해 주시는 부분을 만나는 게 의학과들 이게 의심되니까 이걸 해야 된다. 의학 과학이거든요. 의사들이 만나서 그거를 짧은 시간에 이야기하고 이해할 수 있게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면 되지 않을까. 어쨌든 그거를 찾아내면 그 전문 분야의 사람을 만나는 게 좋겠다. 지금 의사가 꿈인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원장님이 의사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도 하셨겠지만 현실적인 의사 이렇다 말씀 같은 거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의사가 어디 내세우기는 좋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명예도 어느 정도 있고 공부 좀 했네 이렇게 생각하고 또 경제적인 것도 어느 정도 충족적이고 좋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그런 화려한 직업은 절대 아니에요. 저희는 환자분들을 직접 대면하다 보니까 마음의 상처를 받는 경우들도 많고
있고, 한 번은 어떤 아이가 유치원에서 다쳐서 MRI를 찍으러 왔어요. 그래서 제가 MRI에 신경을 누르는 거 없고 괜찮다 이렇게 말을 해줬는데, 보호자분이 유치원을 상대로 소송을 걸기 위해서 저한테 진단서를 써달라고 계속하는 거예요. 제가 못 쓴다 라고 했는데, 제가 그냥 영상 설명을 하면서 여기 살짝 까만색으로 조금 변해 있네요, 디스크들이. 요 말꼬리를 하나 잡고, 그때 너가 퇴행성 변화가 있다고 말하지 않았냐, 그걸 써줘라, 고소하겠다. 그래서 거의 근 2달간 저를 쫓아다니면서 팩스 계속 보내고 와가지고 계속 괴롭히고 소리 지르고 막 그랬었어요. 자영업자분들은 다 근데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네. 그런 것들도 있고 보람도 있지만 후회되는 것들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때 조금 더 빨리 잘했으면 환자한테 훨씬 더 좋은 아웃컴을 줬을 텐데, 그런 후회되는 모먼트들이 없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사람과 사람이 맞닥뜨리는 일이다 보니까 사람한테 상처받는 일도 있고, 내가 상처를 주는 일도 있고, 내가 한 일 때문에 후회되는 그런 순간들도 남고, 그래서 화려하고 너무 보람차고 아름다운 직업만은 아니다. 모든 직업처럼 힘든 점, 어려운 점, 후회되는 점, 속상한 점, 욕 나오는 점 있다. 책임감과 죄책감이 왔다 갔다 하는 네. 직업이네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 개원도 이렇게 하셨는데 삶의 목표가 또 따로 있을까요? 저는 아마 평생 의사는 할 것 같아요. 저를 그래도 가장 잘 설명을 해주는 거는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보다는 의사 박원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 아이덴티티를 잘 지키면서 아이 엄마로서도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서 노력할 거고, 좋은 아내가 되기 위해서 노력할 거고, 또 일단 목표는 병원 자리 잡는 게 제일 커요. 이 병원을 운영하는 경영자로서의 자아보다는 의사로 더 좋은 진료를 하는 게 제가 하고 싶은 거기는 해요. 환자들한테 진단하고 이렇게 해주는데 저의 보람이 더 큰 것 같아요. 그런 쪽으로 좀 더 집중할 수 있게 병원을 안정적으로 만드는 최종적인 목표는 저의 진료를 크게 신경 안 쓰고 하기 위해서인 것 같아요. 그럼 나중에 좋은 의사로 나왔으면 좋겠다. 숫자만 체크하는 사람이 아닌 사람을 보는 사람이고 싶어요. 자는 게 정말 요거는 한번 보이면은 계속 팔로우는 해야 돼요. 왜냐면 크게 1년 후에 요 CT 한 번 더 찍으면 된다. 이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밥 먹으러 가야 되는데. 저는 못해요. 저는 식사하러 갈 거예요. 밥을 잘 챙겨 먹어야 좋은 컨디션으로 또 일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기는 한데 저는 저를 대체할 영상의 감독님이 없어서. 저도 영상 쪽이니까 제가 좀 보고 있을까요? 아니면 식사하고 그러면 원장님의 낙은 뭐예요? 제가 요즘에 계속 고민하고 있는 게 그거거든요. 저는 그냥 애기 웃는 게 낙인 것 같아요. 애기 보는 거. 근데 진짜로 네. 이게 좀 슬프긴 한데, 근데 네. 애기 엄마들 다 그럴 것 같아요. 워킹맘들은 다 내 취미를 하고 낙을 즐길 시간이 없어요. 짬나는 시간에 애한테 다 몰두를 해야 하다 보니까 아예 낙이 없어요. 힘들기도 하지만 또 나 약간 눈물 나려 그래요. 근데 애기가 그렇게 또 웃고 엄마 좋다고 하고 잘 때 같이 자면 막 얼굴 탁탁 엄마 사랑해 이러는데 진짜 그러면은 약간 피로가 다 녹는 느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뇌경색이 좀 의심돼가지고 오늘 아침부터 왼쪽이 이석도 원래 항상 있는데 상처도 있으셨어요. 이석도 아주 막 오늘 이렇게 좀 촬영해 보셨는데 좀 어떠셨어요? 사실 어제부터 좀 긴장하고 있었거든요. 워낙 큰 채널이기도 하고 긴장했는데 되게 편안하게 재밌게 했어요. 그러면은 지금 열심히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이나 나도 열심히 좀 살고 싶다거나 동기부여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한 말씀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저는 뭔가 노력할 수 있는 것도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기는 해요. 그래서 열심히 하고 집중하고 내가 머리가 좋건 나쁘건 어떤 뛰어난 능력이 있건 없건 뭔가 노력할 수 있는 자세만 갖춰지면 어느 분야든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이룰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은 하긴 해요. 근데 그 노력할 수 있는 게 능력이고, 그걸 갖추려면 자신의 삶을 좀 예살 있게 바라봐야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내 삶에 이렇게 해도 되겠지 저렇게 해도 되겠지 이렇게 나이브하게 생각을 하면 그런 사람이 어떻게 노력을 할 수 있을까 싶어요. 욕심이 좀 많고 갖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그런 사람들이 조금 더 진지하게 자기 삶을 대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다가 힘들 때도 있었을 텐데 이렇게 이겨내고 계속 하셨는지, 공부도 그렇고 의사도 그렇고. 진짜 솔직히 말하면 저는 간성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냥 모범생으로 살았으니까 걔가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라기보다 그냥 열심히 살았으니까 열심히 사는 거고,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냥 묵묵하게. 네. 저는 처음에는 다른 의대 친구들이나 진짜 똑똑한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왜 나는 저렇게 똑똑하지 못하지? 아니면 나는 왜 이렇게 특별한 생각, 창의적인 생각을 못하지? 이렇게 했었는데 굳이 그런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묵묵하게 성실하게 하는 것도 내가 가진 커다란 힘, 강점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주도적으로 나도 그러니까 너도 할 수 있다고 이런 얘기를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러면은 궁금한 게, 원장님도 분명히 힘들 때가 있는데 그래도 버틸 수 있는 동력은 어떤 게 있었던 건가요? 내가 잘 못하겠다 그러면은 주변에 사람들이 같이 하면, 예를 들어 인턴도 진짜 미친 스케줄이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그 사람들이 인턴을 할 때 거의 6일을 당직을 서고 하루 오프예요. 밤새 콜을 받고 그 데이타임에는 업무 일을 하고 또 밤새 콜을 받고 이러니까 거의 한두 시간 자는 게 한 6일이 반복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었냐? 다 네. 하니까 그냥 같이 하는 거예요. 접근 자체가 다르네요. 그냥 하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뭔가 동기부여를 받고 싶고 열심히 하고 싶고 네. 막 그러면 주변에 그런 사람들로 채우면 동기를 부여하려고 막 나를 채찍질하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마지막으로 영상 편지하고 마무리할게요. 남편분하고. 네. 오찐님, 엄마의 보물, 엄마의 살아가는 이유. 엄마가 바빠서 미안하지만 나중에는 이해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 그리고 엄마가 너한테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될게. 사랑해, 우리 애기. 남편은 잔소리 좀 그만해. 나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고. 채찍질 하시는 분이 있었네요. 내 옆에 있어요, 바로. 그래도 고맙고 사랑하고 내일도 열심히 달려보자, 같이. 사랑해. 희원 스토리 화이팅!